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춘도 이제 지나고 날씨가 좀 이제 풀렸죠. 그런데 오늘은 다시 좀 추워졌는데 그래도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2026년도 이제 입춘이 지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2026년 이 병원연에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한 명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명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27세 된 여자분 사주인데요. 이 명조는 비교적 좀 쉬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에서 쉬운 건 없죠. 좀 어려운 명조도 있지만 조금 이제 풀기 간편한 명조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월지가 수월에 태어난 이제 갑인 그런 이제 일주다 보니까 편재격이죠. 재를 쓰는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항상 사주를 풀 때는 용신과 상신과 기신 이런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월지에서 투출된 월령이 용신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강하니까 우리가 재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니까 인비가 용신이다. 이런 식으로 신강 신약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다 보면은 어떤 사주는 잘 풀리지만 또 다른 사주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원칙을 신강 신약의 어떤 억부 용신을 보는 거나 아니면 통관 용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 그래서 그것이 좋은 기운이면은 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설상겁인처럼 흉신이면은 역용하는 기운이 들어올 때 발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기운이 용신이 아니라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내가 써야 될 것이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용신은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만이 용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좋은 기운 이것을 찾다 보니까 어떤 기운이 좋은 기운인지 통관시켜서 좋은 기운이면 통관용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억해서 좋은 용신이면은 억부용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니까 재라는 것은 내가 재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좋은 기운이죠. 이럴 때는 이것을 더 좋게 만드는 기운이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재관이 다 좋다고 해도 일간이 왕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왕세라든지 용신의 뿌리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용신은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지장간이 신정무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본기가 투출돼 있고 그래서 편재가 투출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 대신 병화가 투출돼 있습니다. 이것도 용신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 대신 경금이 투출됐습니다. 이것도 용신이죠. 그래서 이 지장간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같이 다 천간에 투출됐기 때문에 이분은 재를 쓰고 그 다음에 식신을 쓰고 칠사를 쓰는 사주다. 우리가 흔히 용신다자 성정불상이라고 그럽니다. 용신이 이렇게 다 투출되어 있면은 성정이 한 가지 기운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불쌍하다, 조금 다변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또 관심사가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주에서는 한 가지 기운으로 뚜렷하게 투출되어 있는 것을 좀 길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주가 청아해진 것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용신이 다자로 돼 있거나 아니면은 혼잡이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된 것은 격이 그만큼은 못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격이 성격이 됐다 아니면 패격이 됐다 그거와 별개로 사람은 자기 어떤 성향대로 태어난 기운대로 살기 때문에 성격됐다고 해서 이 사주가 다 좋으냐 패격돼서 다 나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주는 있는 그대로 풀어내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 사주는 누가 보더라도 제일 용신이 이렇게 본기가 뜬 재죠.
그리고 이 재를 식신이 이렇게 생해주니까 식신생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능력이 좋고 내가 아랫사람 덕이 좋고 그래서 어떤 내가 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되는 거죠. 재물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식신이 제살되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어려운 난제나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은 내 아랫사람 덕이 되는 거죠. 아랫사람 덕이 상당히 좋아서 아랫사람 덕으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걸 이루면서 재물도 벌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의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와 식신과 칠사를 쓰기 위해서는 일간이 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갑인일주인 거예요. 그러면은 갑목의 뿌리도 상당히 깊죠. 그리고 여기에 뿌리를 각각 두고 있어서 결코 일간이 약하지는 않다. 게다가 식신도 여기에 뿌리가 있고 여기에 뿌리가 있으니까 식신도 뿌리가 튼튼하고 칠살도 이렇게 월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좋습니다. 물론 칠살이 약간 약한 건 같지만 그래도 토생금 해가지고 조금 그 생하는 기운도 있고 그래서 칠살도 그렇게 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식신생재에서 좋고 식신재살에서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지의 모습을 보면은 지지의 토 기운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일지가 되죠. 일지가 이렇게 다른 기운으로 되어 있으면은 오행이 이렇게 같은 오행이 있고 그 한 가지 오행이 다른 오행일 경우에는 우리가 궁성이 깨진다고 합니다. 궁성이. 그러면은 이 모양은 토다목절이 되는 거죠. 토다목절. 이게 뭐냐면은 토가 많아서 나무가 부러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내 궁으로 따지면 이게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이 약하고 그 다음에 비견 내 형제덕 그 다음에 주위 사람 덕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사주고 게다가 이 사주는 갑인일주가 되다 보니까 고란살 일주가 돼요. 여자한테 고란살은 우리가 흔히 독수공방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그 남자하고 인연이 좀 약할 수가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외롭게 지내거나 결혼하기가 쉽지 않거나 결혼해도 또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일주가 되는 거죠. 을사, 정사, 갑인, 신의, 무신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고란살 일주라고 하는데 고란살이 뭐 여기에 연주에 있거나 월주에 있거나 그 다음에 시주에 있는 것들은 적용력이 약하고 일주에 있는 고란살 일주가 작용력이 좀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신이 제사라는 것도 내 능력은 있지만 이게 자식이 되는 거고요. 이게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신 제사라면은 득자별부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성적으로 성공하는 거랑 육친적으로 패가 나는 거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더라도 배우자하고의 문제, 남편하고 문제, 자식하고의 문제에 관한 육친적인 성패는 별개로 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는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주라도 육친적으로는 배우자의 아픔을 같이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식신제살에다가 고란살 일주에다가 토다 목절로 배우자궁이 이렇게 깨져 있는 세 가지의 어떤 그런 현상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운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배우자를 이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외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향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사주는 또 이렇게 직업궁에 진술충이 이렇게 그 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월지 직업궁이 충을 당하면은 직업적으로 전변이 많은 거죠. 직업적 이동수가 많다. 이 토의 충은 어떤 동한다. 그러니까 변동 변화가 많을 수 있다. 직업이 깨진다기보다도 직업적인 어떤 변화가 무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살면서 직업적으로 여러 번 직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쪽에 이동, 아니면 같은 직장 내에서도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한 수기운이 없습니다. 사주에는. 물론 여기 진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수기운은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수기운은 없어요. 그러면은 건강적으로도 없는 오행에 대한 건강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여자들은 자궁 쪽의 건강이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또한 이 토가 많아도 사주에서는 많아도 문제죠. 없어도 문제고, 그러면 위장이나 췌장 쪽 그런 기능도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자기 살아가는 데는 능력이 있는 사주지만 육신적인 아픔을 지닌 사주가 되는데, 운의 흐름을 보면은 어렸을 때는 금의 기운으로서 관방으로 두니까 좋죠. 이럴 때는 학생이 학생 노릇을 하고 제대로 좀 잘 어떤 자기 통제를 하면서 잘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년의 기운은 화기운이 식상방으로 흐르죠. 이러면은 제 식상은 좋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떤 중년의 기운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말년에는 이제 목의방, 비견방으로 흐르죠. 그러면 내 뿌리가 들어오는 그런 기운으로 운이 흐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27세니까 이 개미대운에 있는 거죠. 이렇게 개미대운은 인이 들어와서 무게합을 하고, 그 다음에 술미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5세부터 35세 사이에 이게 만 나이인데, 우리 나이로는 이제 수월이니까 26세부터 36세 사이에 요 개미 대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요 기간 중에 보면은 이제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이제 개축년이 되는 거죠. 개축년이 되면은 이 개축년이 2033년이 되겠죠. 2030년이 개축년이 됩니다. 그러면 개미대운의 개축년이 되면은 요 무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운 중에 이런 것들은 어떤 실행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고, 실행년도가 되는 거는 요 개축년에 무기합에서 재가 잡히고, 그 다음에 축이 들어와서 이 원국에 술이 있고, 그 다음에 대운에 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운에서 축술미, 이런 식으로 삼형살도 원국에 있고 대운에 있고 세운에서 이렇게 올 경우에 그 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개축년에는 내 재가 잡히면서 요 직장 쪽에 축술미가 되고, 그 다음에 형살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개축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시기가 될 것이다. 뭐 또 재물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개축년이다. 그러면 이분한테 요 개미대운 중에 2033년 개축년은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때는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뭔가 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이때는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하면서 버티고, 요 운이 지나고 나서 뭘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어년이 되는 거죠. 병어정미는 나한테는 제격의 식상운은 좋겠죠. 그래서 올해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뭔가 벌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정민년이 되니까 또 술미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직업적으로 어떤 변동, 변화, 어려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 반형살이니까 약간 그 삼형살보다는 좀 작용력이 좀 작지만 그래도 약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내년 정민년에는 있다. 이렇게 예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45세 대운이 보면은 신사대운이 됩니다. 신사대운에 보면은 여기가 병신합이 되면서 관이 들어와서 관이 식신에 이렇게 잡히고 요 배우자 궁에 이제 그 사신형이 되는 거죠. 요럴 경우에 45세부터 55세 사이에 내 관이 잡히는 요 때가 이혼수 내지는 이별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궁도 사신형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병신 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요 그 대운 중에 인사신 삼형살이 되는 인신충이 되는 그런 이제 기운이 들어올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요 대운 중에 그 신사대운에 병신연이 들어올지는 제가 뭐 만세력을 봐야 알겠지만 이 배우장을 충을 하면서 인사신 삼형살이 될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주는 그 육친적으로는 아픔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 수 있는 사주를 가진 그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은 경제 전문지에서 지금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그 똑똑하신 분인데 자기 일하는 것은 뭐 잘할 거예요. 이 정도 사주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일하는 것들은 틀림이 없겠죠. 그러나 나하고 잘 그 궁합이 맞는 분을 선택하지 않으면은 어떤 육친적인 아픔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반드시 궁합을 꼭 보시고 결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되고요. 또 이렇게 진술충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좀 독특한 성향이 있어요. 그 자기 혼자서도 그 외로움을 잘 안 탑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어울리더라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혼자 뭐 저렇게 뭐 잘 놀까 그러지만 이런 사람들은 혼자 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뭐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그런 생각 없이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진술충을 깔고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진술충이 이렇게 배우자궁에 진술충이 났다 그러면은 진짜 그 배우자하고의 연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배우자궁이 진술충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처럼 따로 떨어져서 지내야 어떤 그 이별수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사주에 보면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고 그래서 이 배우자궁에 진술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잃고 그 고독하게 지낸다 이런 이제 어떤 문구가 있듯이 그 배우자궁에 진술충이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운이 상당히 불리하고 그 외에 진술충이 있는 사람은 성향 자체가 자기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오늘은 27세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요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 어떤 사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